짠. 좋아. 그 다음 얘기해볼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로 진짜 유명한 거 Saturated Calomel Electrode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얘는 카라멜 아니고요. 나 진짜 그냥 캘로멜 아시겠죠? 캘로멜. 진짜 카라멜 아닙니다. 자, anyway 요거 줄임말로 SCE라고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줄임말을 엄청나게 많이 볼 테니 꼭 기억하시고요. 그 구성이 어떻게 생긴 거냐? 요겁니다. 구성이 조금 독특하거든요. 자, 어떻게 되냐면 우선 오른쪽 캐소드 쪽은 특별한 게 없어요. 오른쪽은 그냥 아무거나 내가 연구를 원하는 물질 아무거나 넣으면 돼서 앞서 은전극 설명할 때도 철 3가 철 2가에 서로 환원 반응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두고 이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캘로멜로 바뀐 거예요. 그럼 얘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첫 번째, 이 아래쪽에 순이 잠겨 있어요. 순 알죠? 자, 순은 상태가 뭐예요? 순수수는 상태가 액체잖아요. 액체니까 그릇에 따라두면 아래쪽에 쭉 잠기게 할 수 있다고요. 그 위에 수용액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수용액과 수은 액체는 당연히 섞일까요? 절대 안 섞일까요? 절대 안 섞입니다. 왜냐하면 수용액이라고 하는 건 극성물질이고 수은이라고 하는 거는 금속이기 때문에 절대 섞이지 않고 층분리가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거기에 Hg2Cl2라고 하는 고체 보이시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얘가 앙금이거든요. 이 앙금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KCl 고체도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그 고깃집에 가면 그 고기 찍어 먹는 소스 중에 참기름장 있잖아요. 그 뭐냐면 그 그릇에다가 소금을 넣고 거기에 참기름을 부으면 소금이 참기름에 녹아요, 안 녹아요? 녹을 리는 없겠지만 그 소금이라고 하는 고체에 참기름 액체가 살짝 스며들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즉 앙금 고체 가루하고 KCl 고체 가루를 한꺼번에 넣고 여기에 수은 액체를 집어넣으면 수은 액체가 요 사이사이에 싹 적셔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셔지는 거 위에 수용액이 더 한 번 덮어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고체도 요 고체도 이제 물론 푸슬푸슬한 가루 상태에서 수은도 적셔져 있고 수용액도 적셔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상태로 이 수은에 백금 전극이 꽂혀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백금 전극이 꽂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봐요. 수은이라고 하는 건 이거 자체로 금속이죠. 그러면 금속은 뭐가 잘 통해요? 전류가 잘 통하죠? 그러니까 이 수은 액체가 사실은 뭐냐면 금속 전극의 연장인 거예요. 자, 뭔 말이냐? 백금 전극으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류가 어디로도 흐르냐면 수은 액체를 따라서도 전류나 자유전자가 흐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수은은 액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앙금이 됐건 석출되어 있는 이온결합 물질이 됐건 수은 자체가 액체니까 이런 놈들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다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액체이기 때문에 접촉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돼 있다면 분리된 이 어떤 그 공간 때문에 나타나는 전기 저항이 클 텐데 액체라서 이 침전들에도 액체가 다 적셔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금속에서부터 이동할 수 있는 전류가 이 고체하고 이 고체에 다 걸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그냥 고체에다가 금속 와이어를 꽂는다고 해서 전류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고체라고 해도 이게 완벽하게 빽빽하냐 그 사이에 뭐냐면 뭔가 불규칙한 빈 공간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모든 고체들은 그 안에 불규칙한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사이로 전극이 들어가 버리면 전극은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이 고체하고 접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빈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크게 나타나서 전류가 잘 흐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속 전극 일부를 녹여서 액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백금을 녹일 수는 없잖아요. 얘가 녹는 점이 1000도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 금속 전극의 연장으로서 액체 전극인 수은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전기화학에서 수은이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액체이면서 금속이기 때문에 이런 데 활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여전히 KCl이 석출되어 있는 상태란 얘기는 여기 Cl-의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예요? 연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뜻이겠죠. 이건 아까 AgCl 전극 얘기할 때도 동일했어요.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뭐 세팅했어요? 염다리. 그리고 이쪽은 아까랑 동일한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때 관련된 표준 전지를 살펴보면 철 3가하고 철 2가 사이의 환원 전이. 그 다음 Ag2Cl2라고 되어 있죠. 이 Ag2Cl2가 상황이 좀 묘한데 Hg2Cl2라고 했을 때 이게 희한하게도 수은의 산화수가 1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은은 아주 특별해서 수은 원자 두 개가 커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은과 수은이 하나의 단위로 결합된 채로 2+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씩 나눠 가져서 1+다라고 해도 되지만 실제로는 수은 원자 두 개가 엮여서 전체 2+로 상태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갖는 게 바로 수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Hg2Cl2라고 하면 수은이 1가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엄밀하게는 수은 두 개가 2+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원래 물질의 표현과 가깝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수은이 뭐 수은 1가라 하건 두 개가 2가라 하건 어쨌건 플러스 산화수를 갖잖아요. 그놈이 수은 0가가 되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게 수은과 관련된 표준 환원전이 0.268V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 표준 전이가 나왔다. 그 다음 뭐부터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표준 전이가 나왔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대소 비교해야 되죠. 자,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이쪽이 크죠? 큰 게 뭐가 돼야 돼요? 캐소드죠. 자, 그러면 캐소드 구성 써볼게요. 자, 네른스트 방정식에 E는 E 노트인데 누구와 누구 사이의 표준전이 있어요? 이제 철 3가와 철 2가 사이의 표준전이겠죠. 자, 빼기 뭐분의 뭐예요? 뭐분의 뭐예요? 1분의 0.05916이죠. 자, 이때 왜 1 써야 돼요? 여기가 1이니까요. 그 다음 로그 한 다음에 여기다 뭐 써야 돼요? 여기다 뭐 써야 돼요? 반응 지수 써야 되죠. 그러면 이 경우 반응 지수는 예분의 예죠. 알겠죠? 네. 그 유행어는 또 어디서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 자, 그리고 캐소드 했으면 에노드 해야 되겠죠. 그럼 에노드의 구성은 누가 돼야 되겠어요? 이거 돼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노트. 바로 여기에 있는 세츄레이티드 캘로멜 일렉트로드라고 하는 것의 표준 전위가 있겠죠. 네. 그 값이 지금 얼마? 0.268일 거고요. 자, 빼기 뭐분의 뭐 여기서도 뭐분의 뭐? 1분의 0.05916이라고 쓰면 되겠죠. 네. 여기서도 지금 전자 앞에 화학연분 개수를 1로 뒀으니까요. 그리고 로그 이 자리에 또 뭐 써야 돼요? 이 자리에 뭐 써야 돼요? 바로 이 자리도 반응지수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반응식의 반응지수를 보면 고체죠. 네. 자유전자죠. O 얘는 뭐예요? 순수 액체죠. 네. 순수 액체의 경우 역시나 활동도가 1이죠. 그러면 누구만 표현돼요? 바로 Cl-만 표현된다 이런 말이죠.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E가
저기 있는 것처럼 0.771 쓰시면 되고요. 요 수은과 관련된 표준 전위도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런데 얘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염소가 포화된 상태죠. 포화된 상태면 저 농도 역시 변해요? 고정적이에요? 고정적이죠? 대략 얼마냐면 2.6몰 정도 된다고 했어요. 이거 역시 고정적이죠. 그러면 이 값도 어떻게 된다? 0.241V로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이 0.241V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ESC라고 씁니다. 알겠죠? 여기 뭐 떨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표준이 사라졌죠? 자, 왜? 이거 2.65몰은 표준이에요? 표준 아니에요? 표준 아니죠? 그냥 편의상 사용하는 기준 농도인 거죠. 그래서 이때 표준 표시인 노트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실험 세팅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 에너드 쪽 전위는 변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고정되는 거예요? 무조건 고정돼 버리니까 전체 전위를 표현할 때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바로 이 네트. 여기서 측정되는 이제 전위겠죠. 이 값을 구할 때 캐소드 전위에서 빼기 바로 뭐만 빼라? Saturated Calomel Electrode 전위만 뽕 빼주면 끝이라 이런 말이에요. 너만 알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예쁘게 정리하면 요 철 2가 3가 사이의 표준 전위에다가 빼기 Saturated Calomel Electrode 한 다음에 이래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당연히 역시나 이 부분 마구마구 변하겠어요? 그냥 고정적이겠어요? 이 부분도 고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뭐겠어요? 전체 전위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이 경우 철 2가와 철 3가의 비율을 결정한다는 뜻이 되겠죠.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3. 저 SC 역시 무슨 화가 가능하겠어요? 바로 당연히 경량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HgCl2 수은 액체의 KCl까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요 보시다시피 염다리까지 요거를 초소형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머리카락 굵기만큼 가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아시겠죠? 알겠죠? 그거의 단면 구조가 어디에 나오긴 하냐면 33페이지 그림 5에 나와 있어요. 33페이지 그림 5 보이시죠? 뭐 글자가 조금 해갖고 뭐 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뭐 상관은 없는데 의미상 여기에 그려놓은 의미를 축소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전기공학을 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분석화학에서 세부적인 전기화학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림 5 자체에 대해서 뭐 세부적으로 다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말씀드렸던 저 원리를 적용한 아주 경량화한 전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써먹느냐 한 장 넘겨보실까요? 한 장 넘겨보실까요?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네. 거기 보시면 연습문제 31이라고 있죠. 연습문제 31.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받을 전기화학 학습지에 이 문제가 나올 겁니다. 똑같은 게 나올 겁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허술하게 나올 겁니다. 네, 허술하게. 어떻게 허술하게 나오냐면 뜬금없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니까 34페이지에 있는 연습문제 30일 있죠. 이게 여러분 학습지에 나옵니다. 매년 나왔어요. 알겠어요? 매년 나오는데 이게 이런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수업 들은 사람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걸. 그래서 거기 34페이지에 있는 연습문제 31 이걸 해볼 거거든요.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봅니다. 시작!